제가 첫 발표를 맡게 됐네요. 사실 블록체인을 이번 기회에 거의 처음 접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깊은 내용도 아니고, 뭐, 블록체인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닌데, 이제 제가 전공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지금 신한 AI라는 회사에서 그 자연어 처리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고요. 그 최근에 언어 모델의 크기가 좀 커지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되면서 블록체인이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좀 인공지능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챗GPT가 최근에 좀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챗GPT처럼 언어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학습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 양이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의 데이터를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그 생성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사례는 이탈리아의 데이터 규제 기관이 오픈 AI의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자국민의 개인정보 사용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의 회사이기 때문에 오픈 AI가 그 자국민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GPT-4의 기술 문서 중에서는 훈련 데이터에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챗GPT를 사용하면 할수록 거기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그 텀을 체크하는데 거기에 내가 사용한 그 채팅 기록들이 챗GPT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동의하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루다라는 챗봇 서비스가 있었죠. 네, 이루다라는 챗봇 서비스는 스캐터랩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스캐터랩의 다른 서비스가 이제 연예과학인데 그 연예과학에서 실제 연인들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눈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개인정보라든지 뭐 실명, 계좌번호, 집 주소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전체 다 검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언어 모델이 그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뱉는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언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학습 데이터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내 이미지 저의 뭐 개인 문서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내 얼굴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개인 정보들이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발표드릴 연합학습의 이제 배경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학습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이 연합학습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연합해서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의 역할은 데이터가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하나의 글로벌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게 금전적인 보상이든 어떤 보상이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학습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딥러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간단하게 좀 사전 지식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딥러닝은 하나의 그 인공지능 모델에 데이터를 계속 넣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출력해야 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이 모델 예측값을 뱉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예측값이
뭐 잘 모르니까 모델이 학습되지 않았으니까 뭐 일정하게 뭐 벡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정답과 모델 예측값의 차이를 로스라고 하는데 이 로스를 계산해서 이 정답값과 모델이 뱉은 값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의미는 모델은 사실 그 웨이트, 그러니까 소수점의 숫자들로 나열된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거든요. 이 매트릭스가 계속 숫자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숫자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의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서버에 우리가 학습시킬 인공지능 메인 모델을 둡니다. 그리고 전체 클라이언트 중에서 매 학습 라운드마다 랜덤하게 몇 개의 그 클라이언트를 고르고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인 모델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 데이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 개인 뭐 디바이스에서 학습합니다. PC가 될 수도 있고, 뭐 핸드폰이 될 수 있고,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에서 학습하고 그 결과 값을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학습해서 보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다 다르겠죠. 행렬들이 결과값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는 그 전송된 결과값들을 가중평균을 해서 실제 그 거대한 중앙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합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향상됩니다. 데이터가 실제 네트워크를 타고 내가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만 볼 수 있고 모델이 데이터 학습한 결과만 전송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중앙 서버에서 수집한 게 아니라 그 불특정 다수의 데이터로 학습하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요거는 뭐 요즘에 아무래도 파라미터가 그 인공지능 모델이 크면 파라미터도 크기 때문에 뭐 데이터 이동이 경제적이다, 파라미터 이동 경제적이다라는 거는 요즘 시기에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은 건너뛰고 4번 인프라 효율성. 그 디바이스 단위, 그 불특정 다수의 그 디바이스 쫙 뿌려서 분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 서버에서 계속 학습하는 것보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스 사일로 그 페더리티 러닝이라고 해서 기업이나 단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연합학습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의 은행들이 손을 잡고서 하나의 그 상담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각 은행들의 그 상담 자료들을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그 데이터를 각각 학습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상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크로스 디바이스 페더리티 러닝인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연합 학습입니다. 로컬 디바이스 불특정 다수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많은 수의 기기로 학습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들이 다 익명이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모델 자체에 어택을 가하거나 그리고 학습에 잘 참여하지 않는 그냥 무임승차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임승차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 라운드마다 데이터 10개씩 넣고 10개씩 넣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데이터로 하나씩 별로 표현 가치도 없는 데이터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도를 측정하고 보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장표에 있는 논문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인데요. 세 줄 요약을 하자면 연합학습의 참여자와 중앙 서버와의 통신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해서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참여자끼리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암호화 키로 해결해가지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뭐 또 다른 클라이언트의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그 연합학습 기여자의 보상을 그 얼만큼의 데이터가 일어나는지 그 스칼라 양을 측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딥러닝 모델은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 그 뭐 숫자로 나열된 매트릭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한 매트릭스와 그 전의 매트릭스의 그 실제 거리의 차이, 그 실제 얼만큼의 변했냐, 그 양을 계산해 가지고 그거 자체를 기여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그 기여도 기반으로 주게 하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인데요. 동작 방식을 보시면은 이제 뭐 왼쪽의 그림은 아까 그 연합학습 그림이랑 사실 똑같은데 중간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는 블록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동작 방식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여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소통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보상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두 개가 이제 블록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연합 서버에서는 RSA 키를 생성하고 각 클라이언트들에 전송합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모델이 블록체인에 게시되죠. 그러면 이 블록체인에 그 각 클라이언트들은 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델을 접근한 클라이언트들이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이 개인 암호화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그 학습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학습한 결과를 옆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역으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아, 얘는 데이터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걸 역추적할 수 있는데 이 역추적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서버에서는 RSA에 그 공용 키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해독하는 건 오로지 중앙 서버만 해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이제 보완을 한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보상 체계는 아무래도 연합학습에 투명한 제대로 된 보상 체계가 없다면 대부분이 아마 기여를 하지 않고 그냥 수혜만 보는 무임승차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건데 요 그레디언트를 얼만큼 업데이트했냐, 그 내가 새로 만든 웨이트 학습한 웨이트 매트리스와 그 이전의 웨이트 매트리스의 거리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스칼라 값으로 합쳐서 요걸 기여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 아무래도 기여도가 그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그 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전에 그 작동 방식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이터 참가자들의 데이터 통계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RSA 키를 생성함으로써 이 부분을 그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라운드마다 그 키 값이 바뀌기 때문에 특정 참가자가 모델 정보를 악의적으로 손상시킬 가능성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는 보상 체계와 데이터 보안, 이 두 가지를 연합학습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합학습의 개요와 그 연합학습에서 예상되는 두 가지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부분과 그리고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해서 보상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논문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연합학습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현직 블록체인의 전문가 분들의 약간 아이디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문제 첫 번째는 연합학습을 위한 적절한 훈련법. 이게 아무래도 수백만 대의 잔치의 그 블록 형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네트워크 그 로컬 디바이스가 그 대기 시간을 줄이고 처리량을 좀 많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유출 문제.
이거는 좀 전에 그 논문에서 해결했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그 결과값이 암호화되지 않았다, 블록에 올라갈 테고 그 제대로 암호화되지 않았다면 역으로 데이터를 복원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의 그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컬 모델들, 여러 모델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라서 악의적으로 로컬 모델에 대해서 나쁜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이 하면 안 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 좋게 대답하는 걸 악의적으로 학습시켜서 모델 업데이트를 중앙 서버로 보낸다고 하면 그 모델은 심각한 윤리적 타격을 입게 될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앙 서버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서버 자체가 단일 서버이기 때문에 항상 뭐 서비스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탈중앙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그 몇 번의 라운드를 걸쳐서 로컬 데이터, 로컬 디바이스에 뿌려서 계속 학습할 거냐. 이게 뭐 적정선이 어딘가 그런 정책이 연합학습 시작 전에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인공지능 모델들이 그 사이즈가 커지고 학습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가 유출되는 보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연합학습, 데이터의 소유권 나니까 내가 직접 학습해서 그 결과값만 보내겠다라는 개념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연합학습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연구들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